보통 구도가 안 맞는 컨텐츠를 우리가 이게 만나게 되면은 이게 구도가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별로다, 아마추어 같다, 이런 느낌을 그냥 줘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구도가 안 맞으면은 뭔가 이상한, 조금 불편한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Namsion Contents Lab.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영상 찍거나 혹은 사진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촬영 구도 5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영상 찍을 때에도 이 컨텐츠에서 안정감을 주는 이 정해진 구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도에서 조금 연습을 하고 이 구도가 자연스럽게 내가 촬영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훈련을 조금 해주시면은 나중에는 자동으로 이 구도에 맞게 촬영되는 이런 어떤 습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총 오늘 5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Namsion Contents Lab. 자, 첫 번째는 3분할 구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가로 3칸, 세로 3칸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총 9칸으로 프레임을 나눈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선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이 겹치는 부분에 피사체를 배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정은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나 저희가 사용하는 뭐 미러리스나 DSLR 이런 데 모두 다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면서도 굉장히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굉장히 무난하고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분할 구도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에다가 피사체를 배치를 하면 되는데요. 세로 사진 혹은 세로 영상일 때도 마찬가지고 가로일 때에도 똑같습니다. 왼쪽에 배치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배치할 수도 있고 혹은 양쪽에 동시에 배치시켜 가지고 더 안정감을 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찍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평은 항상 맞춰줘야 되고, 이 수평 맞출 때에도 지금 설정한 이 3분할 그리드 촬영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특히 처음 우리가 컨텐츠 제작, 처음 우리가 사진 촬영, 처음 영상 촬영 하시는 분들은 이 3분할 구도를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촬영 구도는 보통 영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센터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피사체를 화면 정중앙에 배치해가지고 피사체 위주로 뭔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양옆에 있는 것들은 아웃포커스화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혹은 배경만 나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양옆에 있는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만 해주고 정 가운데에 있는 피사체 위주로 화면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인물 영상 혹은 인물 사진, 아니면 제품 영상, 제품 사진, 음식 영상, 음식 사진 이런 데에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양옆에는 가능하면 좀 간단한 것들 혹은 통일성 있는 것들이 배치가 되면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구도를 만들 수가 있고, 영상에서는 주로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뭐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분할 기법이 주로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에 배치돼 가지고 사람도 보여주면서 배경도 보여주고 혹은 뭐 2명을 보여주고 이런 식이라면은 센터 프레이밍은 주로 이제 1명 위주로 딱 보여주면서 주인공임을 강조하는 이런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컷을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센터 프레이밍도 찍고 3분할 기법도 찍고 이런 식으로 좀 섞어가면서 찍어주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굉장히 좋은 소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각선 구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화면을 이제 X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X자 기준으로 아래쪽에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풍경 영상을 찍을 때 저희가 걸어가면서 찍을 때 구도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시선 방향에 의해 가지고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봤을 때랑 시선 흐름이 좀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고, 주로 뭐 위에 하늘이라든지 나무, 그리고 땅, 길, 골목, 도로 이런 것들 촬영을 할 때 대각선 구도를 활용을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고 뭔가 느낌이 많이 들어간 감성 영상, 감성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각선 구도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이제 사용을 하고 영상 찍을 때도 사용을 하는데, 이 대각선 그리드는 카메라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은 그냥 설정은 3분할로 맞춰놓고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이 대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자꾸 촬영을 해보시다 보면은 그리드가 없어도 없는 선이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맞춰가지고 딱 찍어주면은 구도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고 뭔가 가까이에 있는 것도 많이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많이 보이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 구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구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있는데요. 이 황금 비율 혹은 황금 나선, 이거는 주로 영상보다는 사진 찍을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영상은 왜냐하면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황금 나선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진은 멈춰 있는 걸 찍는 거니까 황금 나선을 유지하면서 찍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황금 나선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크게 이제 네 군데를 잡아가지고 피사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나선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보통 사진 찍을 때도 그렇지만 영상 찍을 때에도 풍경을 찍을 때라든지 멀리서 이제 광각 형태로 전체적인 화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이런 화면 나선을 좀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감성적인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나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카메라라든지 스마트폰에 이 나선을 설정하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냥 내 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 보이는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딱 황금 나선에 안 맞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흐름만 맞아줘도 굉장히 구도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보통 구도가 안 맞는 컨텐츠를 우리가 이게 만나게 되면은 이게 구도가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별로다, 아마추어 같다, 이런 느낌을 그냥 줘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구도가 안 맞으면은 뭔가 이상한, 조금 불편한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도가 좀 안정적인 게 좋긴 합니다. 그래야만이 몰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찍을 때에도 이 황금 비율 혹은 황금 나선을 한번 사용할 수가 있으면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앞보케 방식입니다. 앞보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앞보케 방식은 사진에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제 생각에는 특히 영상에 좋습니다. 왜냐면 영상은 움직이는 걸 찍는 거니까 앞에 가려지는 장애물이 있다가 이게 이제 장애물이 없어지면서 주인공이 확 나오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고, 장애물이 가려지는 장면은 뭔가 트랜지션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영상에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편집 단계에서. 그러니까 앞에 뭔가 장애물을 두고 뒤에 있는 피사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움직이면서 찍어주면은 이 앞포케 방식은 영상 찍을 때 굉장히 좋은 구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계속 주인공만 나오면 이상하니까 앞에 있는 것도 좀 보여주면서 포커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면 영상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5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3분할 기법, 두 번째는 센터 프레이밍, 세 번째는 대각선 구도, 네 번째는 황금 비율 혹은 황금 나선, 그리고 다섯 번째 앞보케 방식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은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도 전혀 어렵지가 않고 연습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한번 찍어보면서 자신의 걸로 맞춰주시면은 나중에는 이런 선이 없더라도 내 눈으로만 봐도 구도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습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해드린 이 방식을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사진이든 영상이든 좀 많이 촬영을 해보시고 다른 사람들 혹은 구독자분들 혹은 내 친구들한테 와, 영상 진짜 잘 찍었다 혹은 사진 진짜 잘 찍었다는 칭찬받을 수 있는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